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요 차 오디오 작업 완전히 마무리 할게요. 지금 남은 작업이 우퍼 박스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등 스위치 있죠. 원래 여기 있던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작업 할 거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이렇게 생긴 거를 필요 없는 거 빼고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어서 작업하는 거, 그 세 개 오늘 완전히 마무리 할게요. 먼저 우퍼 박스인데 처음에 제 계획은 그랬어요. 여기는 우퍼 두 발을 묶어서 하나로 때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디오를 앞쪽에 있는 걸 세팅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발로만 해도 소리가 충분해요. 얘는 출력이 제법 높은 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문짝에 8인치를 크게 이렇게 박았었죠. 걔에서 나오는 베이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발만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우퍼 박스 같은 경우 이 두 발짜리 박스 있죠. 요거를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파는 데가 있는가 해서 검색을 하니까 가격이 보통 한 15만원 선이면 두 발짜리 우퍼 박스 구매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한 발짜리 쓸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또 막 검색을 해봤죠. 해보니까 우퍼 박스 12인치 1.7큐빅 8큐빅 정도 되는 거 기준으로 해서 한 4만원 5만원 선이면 박스를 삽니다. 제가 우퍼 박스를 만들려고 나무도 다 사놨었죠. 이렇게 MDF라는 나무를 사뒀는데 요 한 판이 보통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나무값, 부직포, 자르는 인건비, 공구 뭐 이런 거 따지면 12인치 우퍼 박스 한 발은 그냥 구매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퍼 박스는 안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계속 차를 안에 두고 나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에 톱밥도 엄청 많이 쌓이고요. 차가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르는 작업은 이제 안 할 거고요. 센터 패시아랑 비상등 스위치 옮기는 그 작업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패시아 마무리 할게요. 자, 요게 다이너스티의 센터 패시아입니다.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사각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과거 딘 규격이라는 걸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거죠. 요런 레벨메다나 이런 오디오 같은 경우에 요 높이와 요 폭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차들 보면 이 오디오 1단짜리다 2단짜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라면 1딘 2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요게 기존에 달려있던 애인데 일단 요 오디오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요 레벨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틀로만 사용할 겁니다. 이게 전기를 넣어서 여기 원래라면 오디오가 움직이면 요 바늘이 움직이면서 LED 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용으로 쓰는 거죠. 크게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틀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런 규격화된 딘 규격으로 된 애들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잡아 넣기가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SB 충전 포트 하나, 그리고 볼트메타, 그리고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리모컨 하나 그렇게 박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서랍장을 하나 넣을 겁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짜잘하게 뭐 열쇠라든지 카드키라든지 USB라든지 그런 거 보관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랍장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럼 바로 작업할게요. 서랍장은 제가 예전에 사놓은 이렇게 딘 규격에 맞는 그냥 서랍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서랍돼서 안에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별 기능은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고 USB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DSP를 구매할 때 우리 볼륨 조절하고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에요. 같이 구매한 겁니다. 그거를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얘 때문에 영상이 좀 늦었는데 알리에서 구매한 거고요. 여기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여기 조그만 창이 있죠. 여기서 자동차 배터리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볼트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박아 봅시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리에서 8,000 몇백 원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 하나씩만 꽂아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뭐 없어요. 손 놓고 돌려주시면 얘는 체결 끝이고요. 레벨 메달을 지금 안 쓸 거기 때문에 배선 들어가는 구멍을 하나 크게 뚫어 주려고 했는데 이 앞쪽이 다 박살이 나버렸네.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 껍데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튼튼하진 않네요. 그냥 다 뜯어버릴게요. 계산 믿습니다.
원래 예상은 앞쪽이 깔끔하게 구멍이 탁 뚫려가지고 저쪽으로 배선을 이쁘게 이렇게 넣으면 참 배선이 이쁘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요 커버만 다시 체결해서 쓰도록 할게요. 괜히 뚫었네요, 구멍은. 자, 뒤쪽에는 구멍 하나 뚫고 이쪽으로 배선을 다 뺄 겁니다. 레벨메드 배선과 USB. 고무 패킹 하나 꽂아주고요. 패킹 안 꽂아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배선이 저기 구멍 뚫은 데가 좀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어차피 저 구매할 때 딘 규격에 가장 비슷한 놈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서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DSP 컨트롤러도 붙여주면 되는데 얘들이 높이가 조금 안 맞아요. 10mm. 그래서 10mm 정도만 나무를 대서 높이를 조금 올려줄게요. 나무를 위아래로 대서 그냥 높이만 맞춰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쪽에서 봤을 때 이 두 개가 일자로 평평하게 높이가 맞는 거죠. 오늘은 글루를 엄청 많이 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글루로 할 예정입니다. 딘 규격의 장점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요 폭에 맞는 것만 구매를 하시면 특별한 성형 없이 우리 A필러나 도어 성형하는 것처럼 레진이나 유리섬유 같은 거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보호필름 뜯을 때 역쾌감. 조립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순정 브라켓에 이런 구멍들 있죠. 이런 구멍들을 맞춰서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유닛들에도 보면 구멍들이 있죠.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랑 정확하게 구멍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펀치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정확하게 체결해서 피스를 박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펀치 같은 게 없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테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 그게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다른 특별한 공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합니다. 일단 이런 거 맞추실 때는 얘 튀어나온 부분하고 얘 튀어나온 부분 여기 일자로 맞춰 주시는 게 이뻐요. 그걸 일자로 맞췄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해줄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빡빡하게 감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또 하다가 수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테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프는 보통 청 테이프나 아니면 종이 테이프 아니면 이런 테사 흡음 테이프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일반 우리 뭐 박스 테이프나 스카치 테이프 그런 것들은 테이프 테이프 똥이라 그러죠. 그런 게 오래되면 조금 끈적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흡음 테이프로 한 2바퀴 정도만 감아줄게요. 어차피 얘는 임시로 감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브라켓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거예요. 이 브라켓 표면을 요 끝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요 안쪽에 맞추시고 일단은 한번 조립을 해 보셔야 돼요. 조립을 하시고 요 마감재까지 끼워 보셔야 요 마감재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으로부터 더 튀어나와 있냐 더 들어가 있냐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샵이든 어디서 하시든 요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지점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일단 체결해 보고 얘까지 넣어 본 다음에 몇 미리 튀어나왔구나 몇 미리 들어갔구나 그걸 판단한 다음에 다시 수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임시로 하나만 박아 놓고 들어갈게요. 일단 하나만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얘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옛날 차들은 이렇게 딘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딘 규격으로 안 된 디자인의 오디오들이 나오면서부터 오디오 시장이 급격하게 죽어가기 시작을 했지요. 자, 이렇게 끼웠는데 지금 아래쪽이 걸립니다. 소니 이게 걸려서 조금 여기 끓히는 느낌, 그리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약간 6.5mm 위쪽으로 6.5mm 정도 올리고요. 요 앞쪽으로 한 5mm 정도만 튀어나오게 할게요. 저 브라켓의 깊이가 마감재랑 어느 정도 폭인지는 차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브라켓을 옮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옮길 때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브라켓을 뒤쪽으로 옮기든 앞쪽으로 옮기든 내가 얼마나 옮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1차 수정 끝입니다. 또 체결하러 가야죠. 별일 없으면 요 정도 하면 맞을 겁니다. 다시 체결해주고 한번 보는 거죠. 됐어. 자, 이렇게 1차 수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는 DSP 컨트롤러고요. 얘는 USB 충전 포트 그런 걸로 쓸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들어갈 전기는 시거잭에서 하는 게 따서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만 따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탈거를 하고 우리가 피스를 하나만 박아뒀죠. 그래서 위아래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루를 한 땀씩 놔주시고요. 처음에 딱 빼낼 때 요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으로 글루건을 조금 쏘아뒀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완전히 고정할게요. 요거는 뭐 피스로 고정하셔도 되고 뭐 테이프로 감으셔도 되고 글루로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쓰시면 됩니다. 글루로 하게 되면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거 혹시 나중에 수정하거나 뜯을 때 글루가 잘 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착할 때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리고 충전 포트에 들어가는 배선은 시거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줄게요. 그럼 시거잭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여기 시거잭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 시거잭 있죠. 얘 뒤쪽을 보시면 요 시거잭의 가운데 들어가는 배선, 요게 플러스입니다. 요 시거잭은 주변부에 쇠로 돼 있죠. 주변부에 쇠 부치에 붙어 있는 선, 요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는 뭐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조명입니다. 조그만한 전구가 들어있어요. 얘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이 플러스고요. 검정색이 마이너스, 녹색이 조명의 신호입니다. 이 배선이 요 안쪽으로 따라가서 요쪽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요 잭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 차 쪽에도 요 잭이 있겠죠. 그럼 차 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게 차량 쪽에서 들어오는 시거잭 전원선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 이쪽 돼지코 두 개 있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다행히도 색상을 같은 걸 썼어요. 요 파란색이 ACC 플러스 신호고요. 검정색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요 녹색은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겠죠. 우리는 요 파란색을 플러스로 하나 따고 요 검정색을 마이너스로 하나 따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립할 USB 충전 포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배선들은 피복 자체도 딱딱하고 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위나 피복을 까는 공구가 있는데 그걸로 까다가 선이 끊어지는,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복이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이렇게 라이터로 살짝 찢어서 벗겨주시면 쉽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시거잭에서 배선 따는 작업은 끝입니다. 이렇게 단자 만들어 주고요. 반대쪽에도 순놈 단자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단자 키우고 이제 체결하시면 돼요. 전기 작업은 간단하죠?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전기 연결했고 ACC까지 ON을 시켰습니다. 얘는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오는 타입이네요. 자, 이렇게 전기 들어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조립할 거고, 오늘 비상등 빼는 것까지 하기로 했죠. 비상등은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마감재 있죠. 마감재 위에 조그만 커버 있었죠. 여기 요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비상등 자리 하나 만들게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얘 컨트롤하는 USB 선은 옆쪽으로 빼서 요 글로브 박스 뒤쪽으로 와서 요 글로브 박스 안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해봅시다. 이제 센터페시아 이렇게 조립하면 다시는 뜯을 일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지요. 자, 여기 있는 잭들 뽑았던 거 그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 하단부 쪽 작업하는 건 예전에 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넘어갈게요. 꽂아주시면 끝입니다. 따로 필요 없어요. 깔끔하죠? 자, 비상등 옮길 건데 우리가 구멍을 뚫어야 될 마감재에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요. 그리고 센터를 잡아주고요. 여기가 센터입니다. 저기 요 커버를 뜯어서 딱 붙일 겁니다. 우리는 요 커버는 필요 없고 눌러지는 스위치 부분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글루를 한 땀만 딱 주시고 센터를 맞춰서 붙이고요. 구멍을 뚫을 때 얘가 틀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요. 자,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을 건데 요런 옛날 우드 플라스틱 있죠. 요거는 전동 공구로 잘못 탁 때리면 금이 쫙 하고 딱 부러집니다. 엄청 잘 부러져요.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톱 같은 거나 그런 거 쓰시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베이스 홈을 만든 다음에 이런 조각기를 이용할 겁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성형을 해서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까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정교하게 이렇게 까는 게 중요해요. 앞쪽 팁을 요걸 바꿨습니다. 요 작업은 특별한 기술은 없는데 처음 하시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하고 또 스위치 맞춰 보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크게 뜯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정도면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럼 마스킹 붙여놓은 거 뜯으시고 이렇게 글루로 한 땀. 오늘 참 글루를 많이 쓰네요. 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자, 이제 여기다 조립을 할 건데 비상등 잭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유심 넣는 슬롯 있죠. 요것도 얘랑 같이 묶어 놓을게요. 왜냐면 나중에 차를 팔 경우 얘가 너무 안에 묻혀 있으면 이거 다 뜯어야 되니까 요것만 탁 뜯으면 이거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서 체결할게요. 다이너스티 작업 거의 끝났습니다. 이 오디오 작업한다고 너무 오래 세워뒀네요. 이제 좀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올드카를 사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받고 A필러에 스피커들 레진을 떠서 성형하는 거, 그 문짝에 8인치 스피커 박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센터페시아 정리까지. 비상등 잘 들어오는 거 볼까요? 잘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끝냈습니다. 요거는 DSP 컨트롤러인데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억스에서 이게 광출력인 것 같고요. 이건 CD, 억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볼륨 컨트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충전 포트 2개랑 배터리 볼트메타를 보는 역할입니다. 이 차는 이 정도만 하고 타면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